자, 이렇게 우리 앞에서는 등기 절차 중에 우리 첫 번째 단계인 신청,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접수 심사까지 살펴봤죠. 이제 뭐예요? 세 번째 단계인 등기 실행. 요 단계의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등기를 실행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산이니까 입력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등기 기재된 요 등기가 유효하려면은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가, 그죠? 그런 문제가 있겠죠. 썼다고 다 글씨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죠? 근데 등 이게 등입니까? 아니잖아요. 썼다고 다 글씨가 아니잖아요. 그쵸? 똑같다. 개념적으로는 사실 우리의 마음하고 유치원생의 마음하고 크게 다르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죠. 사실 개념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달리 쓸 뿐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테마로 해서 등기 실행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등기의 유효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보니까 형식적 유효 요건하고 실질적 유효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형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가로에 보니까 절차적 유효 요건이다 그래서 절차적은 뭐냐면 결국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그러죠. 절차법. 실체법은 민법이죠, 그죠? 권리가 무엇인지 그 모양을 기술한 것은 민법. 그것을 어떻게 어떤 절차대로 등기를 해야 되는지를 규정한 게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등기법은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실은 이제 등기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민법, 우리 물권 파트의 제 186조가 되는 것이지요. 그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라는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에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민법에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지는 어디에 적어놨다? 부동산 등기법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둘은 뗄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차 합격하시고 이미 이제 합격하시고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민법에 대한 감이 많이 흐려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이 물권 파트 있죠. 그 물권 파트는 꼭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형식적 요건 보니까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1번에 적법한 절차에 대한 등기 신청이 있어야 된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데 보니까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의 등기. 관할이 달라. 여기는 A 등기소인데 B 등기소 관할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가져갈 거야.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걸러내기 위한 필터링 장치로 뭐가 있죠? 그렇죠. 바로 신청 정보. 우리 신청 단계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했죠. 그래서 신청 정보에 보니까 우리 8번째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등기소에 표시 있죠.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예컨대 유치권 등기할 수 있나요? 분묘기지권 등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사건이 등기할 게 아니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이제 각하라는 절차가 있었죠. 또 각하. 그 각하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 해당돼요. 관할 위반 등기, 그죠? 사건이 등기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 등기,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를 이렇게 신청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 각하다. 각하시킨다. 그죠? 그리고 설사 등기가 실행됐다 할지라도 그 유효 요건을 결여됐으니까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뭐다? 무효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무효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는 그렇게 직권 말소로가 쓴 걸 갖다 뭐라 한다? 썼으니까 등기라고 한다. 그래서 직권 말소 등기라고 한다. 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등기법 각각의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파트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왜? 절차법이니까. 이것만 그랬나요? 우리 민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그쵸? 총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물권을 이해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채권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등기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하자고요. 자,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기부에 기록돼. 당연히 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등기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글씨가 없으면 아니라고. 그죠? 세 번째, 물적 편성주의에 부합한다. 즉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다. 옛날에는 1부동산 1등기용지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전산화돼서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부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중복 등기, 이중의 등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효죠. 그죠? 다음에 이제 실질적 요건이다. 같은 말로 실체적 요건이다. 실체라는 건 뭐다? 권리의 실체에 관련된 거죠. 그건 뭐다? 민법이죠. 민법을 그래서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몸체자, 모양, 권리.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등기와 실체관계가 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번 한번 볼까요? 여기 좀 어렵습니다. 권리 변동 내지 물권 행위와의 부합의 정도. 부합. 얼마나 적합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질적인 불일치는 권리의 주체, 객체, 종류를 그르친 등기는 뭐다? 무효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데요. 두 번째가 뭐예요? B번. 양적 불일치다. 등기된 양이 첫 번째가 물권행위 양보다 크다. 그러면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다. 읽어봐도 모르겠다. 한글인데 뭐 러시아어 같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십자가에다가 직접 내가 써보면 되는 거예요. 등기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써보실까요? 예컨대 말이죠. 우리가 지상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상권. 그렇죠. 지상권이 물권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먼저 하겠죠. 그렇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면적을 예컨대 10,000제곱미터를 했어요. 그렇죠. 한번 써봅시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갖다가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법률행위, 물권행위죠. 물권행위, 그렇죠. 물권행위. 근데 그 양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면적이 말이죠. 계약할 때는 만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10,000제곱미터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된 양이, 그렇죠. 등기된 양이 더 크다. 이거죠. 등기된 양이 더 크다. 숫자가 숫자에 좀 약하니까 너무 크다. 이게 진짜 이게 1000이라고 합시다. 1000제곱미터로 했어요. 그런데 등기된 양이 더 크다. 이게 뭡니까? 자, 지상권은 표시가 아니라 권리죠. 그 중에 뭐예요? 소유권 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을구에 써보자고요. 한번. 내가 등기권을 생각하고. 그래서 뭐 순위번호 처음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1번 썼어요. 그렇죠? 1번 썼는데 지상권 이렇게 쓰겠죠? 등기가 됐는데 등기된 양이 더 커버려요. 여기다 잘못하고 10,000제곱미터라고 썼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무효냐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다. 물권행위 한도가 뭐예요? 요거죠. 물권행위 한도 1000제곱미터만큼은 유효다. 이거죠. 나머지 9,000제곱미터는 무효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은 거 쫓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잘 이해가 되죠. 하나 이해가 될 날이 올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등기된 양보단 말이죠. 물권행위 양이 더 커요. 물권행위 양이 더 커.
그쵸? 물권행량이. 물권행이 1000인데 등기된 양은 이번에는 100이라고 해볼까요? 100이라고 해봅시다. 100. 자, 100이면 어떻게 된다? 그쵸? 이 100만큼 적은 게 유효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 표현입니다. 결국 적은 것 쫓아가는구나. 그쵸? 적은 것 쫓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인 유효 요건은 그러한데요 말이죠. 항상 원칙만 있는 게 아니죠. 예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원칙을 좀 완화했다. 그래서 등기 유효 요건의 완화. 예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은 우리 민법의 물권 파트에서 어느 정도 봤어요. 봤어요, 진짜. 판례를 통해서. 그래서 판례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른 등기. 우리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등기 원인이 실제는 증여인데 형식은 매매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을 적잖아요. 그죠? 등기 원인을 여기다 적겠죠? 등기 원인을 적어요. 근데 뭐라고 적은 거예요? 매매. 사실은 뭔데? 증여인데. 그래서 이 증여를 갖다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정허위다. 은닉행위다 이랬죠. 그렇죠? 은닉행. 매매로 이제 이렇게 짠 것은 통정허위다. 그렇죠? 통정허위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무효로 할 거냐? 그게 아니다. 완화시킨다. 그래서 증여, 은닉행위는 유효로 봐서 당연히 이 등기도 유효로 봐줍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등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말이죠. 공시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말이죠. 민법 186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 밑바탕에 깔린 것은 사실은 세금. 국가가 왜 등기법을 만들었겠어요? 세금. 그렇죠? 여러분 그 통계학 있잖아요. 학문에. 그 통계학 누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든 거예요. 사실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국가의 통계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도 money를 좋아하신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효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돼요? 받은 세금 국가가 토해내야 되죠. 그렇죠? 토해내기는 좀 그래. 알겠네. 그러니까 이 등기법은 말이죠. 내가 등기관이다 생각하고 또 내가 등기관이니까 내가 이렇게 국가하고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내 국민이다 이렇게 그냥 개인이다 생각하면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중간 생략 등기 이거 이제 배웠죠, 그렇죠? 갑에서 을로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 근데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근데 이렇게 그다음에 을이 이 병한테 팔아먹었어 다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등기되고 병한테 가야 될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을이 말이죠, 꼼수를 쓰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요 생략하고 왜? 자기가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취득세 이렇게 내야 되죠. 그다음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그래서 병 앞으로 된 등기를 뭐라고 한다? 이 중간 을로 돼야 될 등기가 생략된 최종의 등기다 해서 중간 생략 등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유효냐 무효냐? 원칙이 유효다. 절차를 어겼잖아요. 이렇게 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유효권이 결여된 거예요. 그런데도 예외적으로 완화시켜서 유효다. 근데 예외적으로 또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왜 무효로 할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부동산 공법의 첫 번째 과목인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죠. 그래서 토지 투기가 되거나 만연하거나 또 토지 투기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죠? 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딱 적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그런 제도를 뒀을까요? 공법은 사실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사회를 지키는 하나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투기가 만연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 투기가 만연하다. 그러면은 토지 투기하면은 따따블로 막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룻밤 자고 나면 옛날에 저희 외갓집이 이제 잠실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모님이 말이야. 외갓집이 이제 거기 다 이모님이 사셨는데, 그 잠실 주공 아파트. 저희 어머님 보고 그 시골에 땅 뭐냐고 팔아가지고 구구 사라고. 그때는 값이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안 샀잖아요, 또 우리 놓치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모님은 부자인데 우리 어머님은 아마 지금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갑부됐으면은 자식들 망쳤을 거야. 돈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는 안 싸워. 다툴 돈이 없어. 얼마나 행복한지 좋아할래요. 자, 그런 농담을 하고 가는데 말이죠. 만약에 투기가 만연하게 되면은 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모든 국민이 투기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세금이 안 걷히고, 그쵸? 투기 과목이 생길 거야. 아마 공인중개사 과목이 아니고. 우리 사회는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로 해야죠. 원칙은 유효인데 외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무효다. 그러니까 국가도 염치가 있는 거예요. 국가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태우는 거죠. 이런 때는 돈 토해낸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소탐 대실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모두 생략 등기가 있나요? 이건 또 뭐야? 모두 생략 등기는, 그죠? 자,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2번도 생략 등기, 3번도 생략 등기죠. 중과 생략 등기가 있고 모두 생략 등기가 있어. 모두 생략 등기는 뭐냐면은 중과 생략 등기는 갑, 을, 병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 갑이 이미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건축물을 지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을한테 넘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죠? 병한테 됐겠죠. 이 병은 뭐예요?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됐고 이 중간도 안 된 거니까 all, everybody, all 모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생략 등기. 결국은 이것도 생략 등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한다? 무효도 아니고 뭐예요? 그럼 또 뱉어내야 되니까 유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네요. 그 다음 무효 등기의 유형이 있죠, 그죠? 무효로 한 등기를 갖다가 다시 유용, 재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자, 근데 표제부 요건 안 된다, 무효다,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통나무로 멋지게 나무로 전원주택을 지어놨어요. 불이 홀라당 탔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돼요? 내가 보험금 타가지고, 그죠? 보험 들어놔서 지었어요. 똑같이 설계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등기 그냥 그대로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쵸? 국가는 머니를 좋아합니다. 야, 너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다시 해. 너 보험금 탔잖아. 그쵸? 야, 우리 또 건물 좀 줘. 이런 얘기죠. 안 된다. 왜 안 될까? 세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그렇구나. 그의 등기는 유효다. 뭐 저당권 같은 건 말이죠. 별로 되지도 않고 또 이미 또 좀 받아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국가가 그렇게 쫀쫀하지는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또 그렇게 쫀쫀하지는 않구나. 티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유권 이거 보존 등기하고 요거는 너무 커, 덩어리가. 그건 포기하기는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러니까 똑같네요. 우리 사람의 본성이나 국가의 본성이나 똑같아요. 왜? 국가라는 게 뭐 사람의 집단이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다음 다섯 번째, 상속인 등기 유효다. 우리가 상속 등기가 있고요, 상속인 등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면 안 쓰겠죠. 그렇죠? 상속 등기가 있고요, 상속인 등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요 글씨하고요, 님이라는 글씨에 점 하나만 딱 찍으면 같은 글씨인가요? 다르죠.
하물며 여기는 점이 아니라 인자가 들어갔는데 당연히 다르겠죠. 상속 등기는 뭐냐면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상속이라는 자체는 굳이, 그죠?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내 앞으로 소유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처분할 때는, 팔아먹을 때는 등기하고 팔아먹어야죠, 그죠? 그때 이제 내 앞으로 이렇게 넘겨오는 거, 이게 상속 등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셨는지 아버님이 토지가 있으셨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죠? 엄마한테 한 푼 마련해 주려고. 근데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해 놓고 나중에 그러면 아버님이 등기 의무자니까 상대방한테 이렇게 등기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겨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야. 그쵸? 그러면은 이게 채무가 여기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뿐만 아니라? 그쵸? 상속인한테.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망자 이렇게 부르지만은 우리 법에서는 뭐라 합니까? 피상속인. 그쵸?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이 자녀는 뭐라 해요? 상속인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상속 받는 거니까 내가 피상속인 아닌가? 자기를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독한 놈인데 그러면 안 돼요. 죽어있는 분을 막 살려버리고 이 용어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걸 아버님에서 내 앞으로 상속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아버님하고 거래한 그 상대방한테 내가 넘겨줘야 되겠죠.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안 하고 그냥 아버님 이름 앞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요걸 상속인 등기라고 그래요. 상속인 등기. 그렇죠? 만약에 국가가 욕심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세금 받아먹고 이렇게 한번 세금 받아먹잖아요. 초상집에 뭐예요? 초치는 거죠. 한 번만 받아먹겠다. 국가도 이 세금 많이 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세금 많이 내고 돌아가셨어요. 국민이 소중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 그죠? 광역, 뭐 도지사, 시도지사 있고, 뭐 그 위에 이제 장관급 갖고 그 위에 대통령,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국민이 있는 거지. 국민이 제일 높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 이하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까지는 다 국민의 servant, 종이죠. 그래서 영어로 civil servant 하잖아요. 시민의 종이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그게. 이게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유교 조의금 내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국가도 조의금 내기 뭐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 받을게요. 그 조의금을 해주세요. 이런 의도 아닐까요? 제 생각엔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상속인 등기라 하는구나. 유효다. 자,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렇죠. 민법 186조의 효력이 있죠. 그렇죠? 권리변동, 물권의 득실 변경, 권리변동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번등기, 거기에 등기는 뭐라고 그랬죠? 번등기라고 그랬죠? 가등기가 아니라.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창설적 효력이 있다. 처음으로 이제 생겼다 이거죠. 또 뭐 이전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권리를 이전할 경우는 또 이전적 효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다. 심지어 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기 채권편, 계약편 기억나시나요? 민법에 거기에 보면은 환매 등기 기억나세요? 환매 등기 뭐지? 환매 특약 등기. 그렇죠? 누군가 써놨을 거예요. 그 환매, 이게 환매권이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채권은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특정 상대방에게만. 그러니까 다른 기타 사람들 제3자에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등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주장할 수 있다. 즉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임대차의 임차권도 뭐예요? 등기하면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3자에 대한 효력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등기가 사실 중요한 게 요 3번이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순위가 중요해. 그쵸? 이 권리, 인간의 이 서열을 중시 여기죠. 그러니까 자기에서 파생된 요런 놈들 권리도 이렇게 서열을 또 매겨놔요. 참, 수능 봐가지고 서열을 매기더니 또 여기서도 서열을 매기네요. 참, 우리 줄 세우는 거 좋아해서. 인간이 원래 그런가 봐요. 그죠? 그래서 순위 확정의 효력이다. 순위가 정해져요. 등기를 딱 하면. 그래서 이 번호를 만들어 놨잖아요. 순위 번호. 이렇게 딱. 누가 1등이냐. 그죠? 예컨대 여기가 지상권 등기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두 번째 뭐 전세권 할 수 있겠죠. 그죠? 토지도 전세권. 뭐 전세금 얼마? 10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써본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당권, 근저당. 그죠? 또 이렇게 막 쓰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순위가, 순위 번호에 있어야죠. 뭐가 넘버원이? 그죠? 먼저 쓰는 놈이 먼저죠. 그죠? 이렇게. 1등, 2등, 3등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예컨대 토지에 뭐 소유권 이전이 됐다. 원래 보존돼 있는데 이전해서 홍길동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소유권 이전했다. 또 넘어갔겠죠? 다른 사람으로. 그 다음에 또 넘어갔다. 참 잘 넘어가네요.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문제가 많았죠. 그러면 얘들끼리는 그래 순위 번호가 있으니까 쉽다 이거예요. 순서를 정하기가. 근데 요놈하고 요놈 누가 1등이에요? 요놈 또 어떻게 되나요? 요놈 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잖아요. 구. 그래서 동구는 같을 동자를 써서 동구에서는 순위 번호에 의하고요. 그죠? 각각의 자기 동네에서는 동네가 달라. 그러면 별개의 구다. 그래서 별구라는 표현을 써요. 갑구, 을구 사이 이 별구 간의 순위는 뭐였냐면은 이 여기 내용에 보면은 말이죠. 이 접수 번호 적는 칸이 있어요. 접수 번호. 만약에 이 접수 번호가 여기 적어준 제 뭐 10호 됐는데 이게 지상권이 제 9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빨라요? 얘가 빠르죠. 접수 번호가 빠르니까. 먼저 접수한 놈이 선착순이잖아요. 군대에서 많이 해보셨죠? 그쵸? 맨 꼴찌만 해보셨다고요? 네. 저도 그래요. 중간이 제일 좋다고요? 접수. 군대에서도 줄을 세우더니 이게 말이야, 야? 등기법에서 줄을 세우네. 여기서만 1등을 해봐야지, 그죠? 여기서 이제 원수를 갚는 거야. 응? 그 말이 이제 대원칙에 그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잘, 이게 이미지가 안 떠오르잖아요. 글로 된 건. 글로 된 건 잘 이해가 안 돼. 그죠? 좋은 방법이 뭐다? 그림을 그려본다. 여러분, 뭐 수요 공급 배웠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난 잘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자, 수요 공급에 혹시 잘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딱 이렇게 쌍칼 딱 그려보는 뭔가 이해가 좀 될 듯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법도 내가 등기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진짜로. 정말 쉬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5번째 테마 있죠. 5번째 테마에 보면 그게 이제 등기 완료죠. 마지막 단계. 거기에 보면은 이제 등기부 구성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해요. 아마 수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미리 받으신 분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구분 건물 토지라고 바꿔주세요. 토지 등기 기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산이니까 등기부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등기기록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보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있죠? 거기 갑구, 을구에 보니까 순위번호 말고 세 번째 칸이 접수라고 돼 있죠. 그쵸? 거기에 접수번호가 제 몇 호 이렇게 써진다고 이렇게. 한번 떼도 보세요. 한번. 떼는 거 얼마 돈 안 드니까요. 아니면 이제 인터넷 등기소 가서 열람 하셔도 되고. 인터넷 좀 싸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더. 그러나 보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해보는 거. 그렇죠? 머리로 아는 것보다는 보는 거. 보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순위 확정 요령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추정력이 있다. 추정, 그렇죠?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은 뭐예요? 뭐 이렇게 지상권이 있다, 소유권 이제 뭐 홍길동으로 돼 있다 그러면 너가 소유권자겠구나 추정이 되는 거야.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아닐 수도 있어요?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뭐 이거 상속인 들 거잖아요. 근데 이름은 여전히 홍길동은 남아있잖아요. 상속인은 홍말동인데. 그렇구나. 그리고 위조일 수도 있잖아요. 개인분, 이렇게 등기부는 공적인 장부지만 사실 그 기초 데이터는 뭐죠? 계약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사문서죠. 사문서 위조. 그렇죠. 공문서를 위조하는 그 또라이들도 있는데 사문서야. 10원 중 먹기죠. 옛날 그 프랑스의 그 드레피스 그 사건 있죠? 그 선진국에서도 그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말이야. 그런 정말 악랄한 프랑스 선진국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쵸?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문서 하나 뭐 이렇게 위조 못하겠어요? 공문서를 위조하는 그 또라이도 있는데. 그래서 이 공문서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그러니까 사문서를 위조할 수 있어요. 공문서도 그러니까 그거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그죠?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뭐를? 공신력을.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분 처음에 저도 이제 등기법 공부할 때 아니 법원에서 법원 관할 그럼 당연히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게 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기초 데이터가 뭐다? 사문서다. 그리고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의죠. 이걸 만약에 실질적 심사주의를 한다. 그럼 뭐예요? 한 건 등기하는데 한 1년 걸릴 거예요. 갑을 와보세요. 진짜 갑이세요? 증 까봐? 민증 까봐? 을이세요? 까보세요. 진짜 돈 받았어요? 이게 당신 돈이야 진짜? 이거 당신 필체 맞아? 필체 감정. 인감도장 당신 거 진짜 맞아? 인감증명서? 이거 다시 확인. 그렇죠? 당신 근데 진짜 홍길동이야? 당신 김갑순이고? 유전자 검사.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가 멍청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대체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실질적 심사주의를 안 태우니까 공신력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신력이 없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공신력이 없는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추정력이에요. 그래서 추정력이라는 게 있구나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겠거니. 그죠? 그래서 이제 추정력. 그러니까 이거 믿고 거래한 사람 어떤 손해를 봤어요. 그죠? 국가가 책임 안 집니다. 국가가 책임 안 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유적 효력이 있죠? 점유적 효력.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민법 관련 얘기입니다. 민법의 그 우리 취득시효, 시효취득, 소유권 파트에 나왔죠. 그래서 245조 1항이 그때 민법의 245조 1항이 점유 취득시효.
245조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였죠. 그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돼 있으면 뭐예요? 10년 깎아줬잖아요. 원래 20년이 되는데 점유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으로 깎아주잖아요. 깎아준 게 뭐예요? 점유적 효력을 인정해준다 이런 겁니다. 가로에 보니까 점유의 추정력은 없다. 물론 점유 효력도 없습니다. 점유 효력. 선생님, 점유 효력하고 점유적 효력하고 다른 건가요? 다르죠.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가 달랐듯이, 님하고 남이 달랐듯이, 점유 효력은 실제로 점유한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점유적 효력은 요거를 말하는 것이고. 참 어렵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후등기 저지력이다. 그래서 먼저 돼 있으면 나중에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거 갖다가 후등기 저지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가 실행이 됐어요. 유효권 가족으로 다 유효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탁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 할래요. 좋아, 그렇죠? 그다음에 등기관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못 해주겠어요. 각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제 그 각하 사유죠. 각하 사유. 각하 사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 테마이죠. 부동산 등기 29조죠. 거기에 1호하고 2호 내용이 중요해요. 그죠? 나머지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즉 관할 위반한 등기, 관할 위반해서 신청했어요. 각하시켜버려요. 그렇지?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죠? 이것도 각하를 시킵니다. 등기관이 좀 약간 정신이 좀 혼미해가지고 감기 들어가지고 감기약을 먹어서 잠이 맹맹 해롱해롱 상태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작업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기가 됐어요. 그 등기 뭐다? 무효다. 그리고 등기가 나중에 감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발견했어요. 뭐예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연계된다고요. 그러나 나머지 사유는 서로 이걸 좀 큰 흠결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부터 해서 3호부터 쭉 나와있죠. 11호까지. 요거는 뭐 큰 흠결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권 말소 대상도 아니고 또 뭐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고 유효다. 등기가 다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각하사유 1호하고 2호 관할 위반한 경우하고 등기소 관할 위반한 경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그런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뭐다? 사과로 말하면 썩은 사과. 썩은 사과다. 썩은 사과는 사과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뭐죠? 쓰레기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게 뭐예요? 각하. 그러나 이제 나머지 각하사유 3호부터 11호는 뭐예요? 사과가 어떤 사과? 기스난 사과. 약간 흠이 갔어. 흠이. 그거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안 썩었어요? 흠이 갔어요. 사과죠.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더 맛있어 그런 사과가. 그래서 그런 건 이해를 한다. 개념들은 충분히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걸로 해서 이해를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절차상 등기의 실행. 그죠? 실행. 근데 실행하기 전에 이런 취하, 그리고 각하, 요 사유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